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원래 월 수금 저녁 8시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서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각자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미 8시가 훌쩍 지나버렸지만 생방송보다는 녹화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혼자 할 때는 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면은 그때 이제 생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면 저 혼자 생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도 더 편하실 겸 오늘은 녹화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당무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미사일을 쏘고 무슨 대한민국을 초토화하네 어쩌네 저쩌네 즉각적으로 점령을 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 뭐 본심인지 원래 진짜 자기의 마음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기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연기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김정은이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별 의미 없는 영양가 없는 얘기했다가 심지어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한테 우리 북한의 선대 우리가 보통 선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보고 선대 회장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뭐 창업 회장이라고 아마 바꿔서 부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선대라는 것도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적 뜻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하나만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심지어 북한 주민까지 합치면 8,500만 한 민족이 다 알고 있는 소리를 굳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제1야당의 어떤 그런 해안과 제1야당 대표의 어떤 통찰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타일렀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황당한 발언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왜 성남시장을 했으며 이 사람이 왜 경기도지사를 했으며 이 사람이 급기야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익히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차마 방송에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안보관, 대북관 이런 거에 정말 의문이 든다.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의문이 안 드실 겁니다. 이재명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 이재명이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 깜짝 놀라고 이게 뭐 마치 대단한 일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거는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우리 국회 의석 160 몇 석입니까? 이제 탈당을 좀 해가지고 지금 정확히 개수를 안 해봤는데 어쨌든 거야의 대표입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대북관 안보관은 언제든지 재검증을 하고 확인하고 의문을 표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겁니다. 물론 이재명 이전에 그 전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우물쭈물해댔던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보고 있는 대선 후보 토론 방송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걸 감안하고 우리가 평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향을 몰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공개석상에서 우리 북한의 선대 김정일, 김일성 주석 그리고 그들의 노력
이런 표현은 대한민국 정당 대표가 거리낌 없이 공개석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또 그 고리타분한 색깔론이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앉았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색깔론도 아니고 지금 이 색깔론을 제기하는 그 근거를 갖다가, 그리고 색깔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야당, 제1야당,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표하는 게 그게 색깔론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색깔론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 검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5,1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5,100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누가 언제라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색깔론이라고 그렇게 반박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보고 앉아있네. 제발 그런 어떤 피해가는 방법,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 방법조차도 너무 식상합니다. 거의 똥팔육들 하는 소리 같은데, 그런 식상한 소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겁니다. 대체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은 또 뭡니까? 이 표현 자체도 문제입니다. 김일성이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6.25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소련 스탈린 찾아가서 허락받고, 중공 모택동 찾아가서 허락받고, 지원 승인받고 해가지고 결국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동족을 죽이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다녔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각종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영토 북반부를 불법 점유하고 반국가단체 수괴로서 수십 년 동안 우리 북한 주민들 갖다가,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은 지금 현재 북한 독재 정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한반도 북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영토에 있는 대한민국 주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지금 수십 년째, 70년 넘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3대에 걸쳐서. 그 시조가 바로 그저 김일성이다 그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석 운운하는 그 머리, 이재명의 머리, 거기엔 대체 북한이 어떻게 인식돼 있을까? 대북한이 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정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씨가 그 옆에 이적단체 출신 한 청년이 뭐였더라? 한국대학생 총학생회 뭐 연합인가? 하여튼 그 한 청년 애들을 데리고 다녀서 그런가 몰라도, 아니면 원래 이재명의 생각이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어떻게 김일성이한테 주석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 표현부터 문제를 삼겠습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이가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칼기 폭파에, 아웅산 테러에, 그 다음에 제1차, 2차 연평해전 그거 도발 일으켜, 그리고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도 대청해전인가? 그것도 했었고, 연평도 포격 도발했었고, 천안함 했었고, 지금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테러, 그리고 대남 도발, 이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990년대는 뭐 잠수함 침투도 시켜서 무장 공비도 내려보내고, 벨지 따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맨날 쏴대고, 그리고 심지어 김정일 때 핵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시도하고 김정일이가 진행한 게 바로 지금의 현재 김정은이가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그 북핵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완성했고 문재인이가 거기에 어떻게 일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김정일이가 진행한 게 바로 북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북핵의 노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대한민국 초토화 운운하면서 대남 협박을 해대도, 미사일 실험 명목으로 위협 시위를 해대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리고 지금도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이 현재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남한 안에 3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유력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김일성이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전쟁 범죄자입니다. 김정일이는 빈라덴을 훌쩍 뛰어넘는 테러 집단 두목입니다. 반국가단체 수괴입니다. 차후 통일이 됐을 때 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들의 숨겨진 죄상까지 다 밝혀가지고 꼭 우리는 이 역사적 심판을 해야 되고 꼭 이들의 죄상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민족 반역자이고 전 세계 인류가 용서해서는 안 될 아주 범죄자들입니다. 근데 이 범죄자들한테 무슨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가 마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한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대체 뭔 말을 한지, 그 사람은 자기가 뭔 말을 한지 인식을 하고 얘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대중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대체 김일성과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거 한번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거를 하나하나 다 논파하고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몰라서 얘기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모르든지 알아도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을 거다, 우리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이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김정일이는 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특히 김정은이가 문재인 때 한 그 쇼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 김한수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김대중 노무현 만나서 악수하고 뭐 그 선글라스 끼고 티노피 구두 신고 나와가지고 악수하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쇼라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대중 6.15 그거는 돈 줘가면서 한 쇼 아닙니까? 아주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제작비가 많이 든 쇼가 없을 텐데,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우리 국민한테 해로운 쇼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만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6.15, 여기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낮은 단계 연방제는 김정일 때 등장한 건데, 그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선대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했던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한번 넘겨 짚어보겠습니다. 김일성이가 대남 김한술로 뭘 얘기했냐면 소위 높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소위 높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1980년 10월 달에 김일성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공산당 활동을 허용하고 안보, 방첩기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국군 기무사, 그때 당시엔 보안사 이런 거 다 없애라, 이런 걸 선결 조건을 내세우면서 주장했던 게 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높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실현됐을 경우에는 군사 외교권은 소위 남북의 연방정부가 갖고 그 밖에 입법, 사법, 행정권은 남북의 자치정부가 각각 따로 행사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남한의 공산당 활동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적 세력의 반국가 활동을 합법화하고, 우리 체제의 방첩 또는 우리 체제의 내구력을 잠식해서 결국에는 반공 세력을 갖다가 이 사회에서 없앤 다음에 적화를 하겠다. 그 야욕을 갖다가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는 그 미명하에 감추고 우리한테 그게 무슨 통일 방안이니 이런 소리를 해댔던 겁니다. 그게 바로 높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2000년에는 김정일이가 김대중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는 소위 그 더불어민주당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6.15 선언 제2항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냐면 앞서 말한 선결 조건 없이 남과 북이 군사 외교권마저 그대로 갖고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그 주장입니다. 말로는 선결 조건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높은 단계 연방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내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남북한이 체제를 달리하면서 같은 국가를 구성할 경우에 앞서 언급한 선결 조건을 남한이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이것도 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얘기했던 무슨 조선반도에 비핵화는 3대 유운이다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 하고 있었는데, 그 조선반도 비핵화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유사시에 미국의 핵 전력의 핵우산 해제하고 미국이 유사시에 전력 지원 안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 안 하고 이런 선결 조건을 제시할 때만이, 실현될 때만이 우리가 한번 핵 포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 심지어는 우리의 핵 역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자력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없애야 된다. 이게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김정은이가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듣고 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 CVID,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인 것처럼 얘기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중에
명명백백하게 그 실상을 밝혀가지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그 처분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감언이설로 우리 안보 태세를 무너뜨린 뒤에 우리를 적화하려는 술책, 기만술에 불과했던 겁니다. 뭡니까? 김일성, 김정은이가 뇌까렸던 그것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기 위한 그런 기만술이었다 그겁니다. 대국민 사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예로 김정은이가 얘기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사기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사기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 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저기 가서 무슨 뭐 개를 키우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만술인데 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걸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끄는 대한민국, 이런 사람이 지도층 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국가,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이들이, 국민들이 못해도 20% 내지 30%는 되는 이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 미래란 무엇일까? 그 미래란 과연 우리 체제가 존속하는 미래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두려움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시냐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